제발 내 마음의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그 속에 보이는 진짜 나를 똑바로 응시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반딧불이의 삶이다. 반딧불이의 삶은 안으로 파고들어 그 안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오는 생명 현상이다. 지금의 내가 누리는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삶은 15년 전에 치열하게 살아왔던 마흔의 나에게서 전해온 삶의 흔적이다. 그때의 치열함이 지금의 빛이 되고 있다. 정선용. 안녕하세요. 여행책방입니다. 아직도 남들이 정해준 지도 위에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정선용 작가의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입니다. 작가의 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지만 퇴직 이후, 노후, 삶, 습관, 체력,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제대로 응시하고 있는가? 40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나만의 빛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 일과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딧불이처럼 작지만 분명한 빛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께 오늘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몰입과 좋은 습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누었습니다. 심리적 시간인 카이로스와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해서 구분한 겁니다. 카이로스는 마음의 시간으로 세상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크로노스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연 현상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현상은 자연 현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시간을 바라보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각각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시간의 종속물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에는 몰입을, 크로노스에는 좋은 습관을 부여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마음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이 마음에 투영되거나 직접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환경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위 환경의 정보를 뇌로 인식합니다.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인지적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크로노스는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명백히 불가역적인 흐름입니다. 시간은 1차원의 불가역성이 그 특징이며 3차원의 공간과 불가분한 통일을 이루어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로노스는 빠져나가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분화하고 그 영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단위로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는 달력이나 시계로 측정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이 시간 개념의 근거를 두고 찾아야 합니다. 물리적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반복되는 시간의 최소 단위인 하루를 습관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수면과 기상 습관, 식사와 운동 습관 등을 반복되는 최소 단위의 하루를 맞추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8시간 수면, 오전 5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2시 점심 식사 등
습관적 행동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충동, 루틴, 습관, 본능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반면에 심리적인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은 몰입입니다. 마음의 시간은 몰입으로 결정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해서 몰입하는 순간에 심리적 시간은 흘러갑니다. 몰입으로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가 심리적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50 이후에 퇴직자로 살아간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자기만의 시간 관리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리적 시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좋은 습관과 심리적 시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몰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행동을 통해서 물리적 시간 위에 쌓는 것이라면 몰입은 세상을 인식하면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향하여 마음의 바닥에 침전되는 겁니다. 퇴직 이후 삶에서 좋은 습관과 몰입 능력은 꼭 필요한 삶의 도구입니다. 인생을 단 하루처럼 살아라. 우리는 처한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처한 삶의 모양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저 그런 하루 일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제와 다르지 않은 어제,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 우리는 비슷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하루하루가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날들을 완벽한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저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완벽한 나날들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본 후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삶에서 완벽한 나날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나날들을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라서 그런 완벽한 나날들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로 그려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더는 완벽한 날을 살아갈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는 불안입니다. 불안은 남아있는 삶에서 완벽한 나날을 붙잡지 못하는 기회의 박탈입니다. 그 불안을 안고 보내는 하루는 지옥입니다. 완벽한 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완벽한 날을 추구하는 욕망을 부채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공포로부터 달아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고 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입니다. 그런 오늘이 바로 내 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바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만드는 좋은 습관. 우리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이 이어지는 나날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그때 번뜩하고 다른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주 작은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한 습관 하나로 인생을 바꾸는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퇴직 이후 일상도 사소함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욱더 퇴직 전보다 변화가 없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런 일상의 변화를 만들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변화하기 위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소환했습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아주 작은 습관을 모아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퇴직하고 4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습관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습관을 통해서 저만의 최고 변화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글쓰기입니다. 한 달 동안 하루 한 편의 글을 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반드시 한 편을 채우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단 세 줄이라도 쓰자고 한 달 정도를 해보면서 좋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복리의 마법.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지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어렵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일 글을 쓰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글은 나를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모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은 눈앞의 거울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글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거울에 얼굴을 비추면서 매만지는 것처럼 하루 한 번 정도는 글로써 삶과 마음을 비추는 습관이 저를 성장시킵니다. 매일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분절되어 기승전결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연속성 속에서 거울 속에 비치는 찰나의 나는 나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거울은 연속성 속에 있는 모습을 비추지 못하고 그저 순간의 겉모습만 비추는 겁니다. 반면에 글쓰기는 찰나의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의지로 하는 행동입니다. 평소에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고 하면 자명종 시계를 5시에 맞춰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날 겁니다. 하루 이틀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의지로 하는 행동입니다. 2단계는 루틴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5시 기상하는 것을 3개월 정도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 의지 행동에서 루틴 행동이 됩니다. 루틴 행동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습관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5시 기상을 3년간 해서 5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정도가 되었을 때 5시 기상은 습관 행동입니다. 4단계는 본능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5시 기상을 30년간 한다면 이 5시 기상은 본능 행동이 됩니다. 이렇게 행동은 의지에서 시작하여 루틴을 거쳐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과 본능은 뇌의 통제가 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습관이 행동으로 이어져 생활 체계를 구축하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복리의 마법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루에 1%만 성장해도 1년 후에는 36배 성장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자기 편이 되게 하는 습관을 만드는 법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습관을 만들려면 행동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편의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든다면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글이 가진 반성의 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극적인 변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4가지 법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습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습관은 작고 세부적이면서도 좋은 행동을 유발하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습관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습관은 쉬워야 합니다. 습관은 유치원생도 따라할 수 있게 쉬워야 하고 과정이 단순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습관은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습관은 재미와 보상이 있어서 만족감을 가져다 주어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 삶을 뒤돌아봐도 습관은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반복이었습니다. 그 반복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거나 억만장자 부자이거나 그들의 일상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아주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 시간의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려면 나만의 아주 작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이로 만들어라.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비록 시작할 때부터 천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일에 몰입하다 보면 위대한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 놀이처럼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은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그 신화가 가능했을까요? 한국 양궁은 실력인가요? 아니면 행운이 따른 건가요? 저는 이 질문에 마지막 결승전을 보면서 실력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남자부 결승전에서 김우진 선수와 앨리스는 5세트를 5대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잔인한 악마의 게임인 슛 오프로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조마조마하다며 손으로 눈을 반쯤 가리고 남자 양궁 결승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슛 오프를 쏘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은 중앙점에서 김우진은 55.8mm이고 앨리스는 60.7이었습니다. 두 화살의 거리 차이는 4.9mm였습니다. 그 차이로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4.9mm의 차이는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운으로 김우진은 3관왕이 되었고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등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우진 선수의 완벽한 실력 때문에 금메달을 휩쓸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앨리스는 운이 좋았습니다. 앨리스는 행운이 따른 덕분에 5대5 무승부와 숏오프의 10점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김우진 선수는 아무리 상대가 좋은 운을 가졌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행운마저 능가하는 절대 실력이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양궁의 절대 실력자인 것처럼 직장에서도 행운으로 쫓아갈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실력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달인 또는 명장이라고 불립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직종에서 단순한 일의 차원을 뛰어넘어 만두와 찐빵의 달인, 칼국수 달인, 대게 손질의 달인 등 자기 맡은 일에서 다른 차원의 실력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인이란 학문이나 기회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장은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뜻합니다. 직장에도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며 얻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고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명장과 같은 달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 그 자체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입니다. 쳇바퀴 돌아가는 일터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분야의 최고가 된 명장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전 직장에서도 신선 명장이 있었습니다. 명장은 농산물 명장, 수산물 명장, 축산물 명장, 조리식품 명장으로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소 10년, 많게는 30년 동안에 종사하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이들에게 일터는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쌓은 실력은 행운과 불운에 좌우되지 않고 전진하게 만듭니다. 조리식품 분야에 L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조리식품 덕후였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부터 조리식품을 지원했고 그가 원하는 대로 냉장 조리식품 분야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냉장 조리식품에서 취급하는 식품은 주로 도시락, 초밥과 김밥 등 밥류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 후배는 처음부터 밥류에 관심을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입사 이후 15년 동안 그가 개발한 신제품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밥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자 그 후배는 회사를 그만두고 냉장 조리식품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한 이후 5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간 1,000억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배에게 회사에서 부여한 직무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지금도 후배의 모습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신제품 개발을 보고할 때 빛나던 눈빛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밥을 쌓고 있는 뒷모습에서 보았던 빛나는 등입니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뒷모습. 사람의 등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룩백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후지노가 등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만화가를 꿈꾸는 소녀 후지노가 창문 앞 책상에 앉아 연필로 선을 긋고 지우개로 지우는 동작은 모두 등의 움직임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필사적으로 그림에 매달리는 그의 등이 보이는데 동창생인 교모토의 그림 실력에 충격을 받은 후 그림 공부에 몰입한 겁니다. 후지노의 등 너머 창밖으로 펼쳐지는 사계절의 변화는 그가 쏟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실력을 쌓는 모습이 등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 후배의 등과 후지노의 등이 그들의 실력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성공을 이룬 사람의 앞모습만 신경 쓸 뿐, 그의 뒷모습이 어떤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는 일에 몰두하고 다른 일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며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하는 뒷모습입니다. 등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증표입니다.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라는 말처럼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의 등은 그 사람이 해온 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배는 등을 통해서 자신이 이룬 일과 직업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고통과 좌절을 오직 등의 힘으로 밀고 나아가는 마흔의 후배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흔은 이를 취미 또는 놀이로 거듭나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실력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독립변수. 성공에 다가가는 방법에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지만 성공의 법칙은 비만의 원인과 비슷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적은 양의 간식을 자주 먹은 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일들이 쌓여서 성공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성공을 이룬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이 따랐습니다.
내 성공은 70%의 행운과 30%의 노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는데 행운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행운 없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행운은 종속 변수이고 기술이 독립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행운이 70%이고 기술은 30%라고 해도 우리가 성공하려면 행운이 아니라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기술, 실력이 성공의 사말밖에 되지 않지만 바로 실력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서 명장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력은 로또라고 합니다. 로또를 사서 가지고 있다고 당첨되는 것이 아니지만 로또를 사지 않으면 절대로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실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행운을 기다립니다. 실력을 키우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부터 다릅니다. 남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서 있는 위치를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의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넷째,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꿈을 통해 실력을 키운 사람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변수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만이 성공을 이룹니다. 이 방식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유효할 겁니다.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엔 공부가 필요합니다. 50 이후의 꼰대는 일과 놀이의 조화를 이루는 취미와 놀이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놀이와 취미는 밥을 먹듯이 반복해서 일이 몸에 배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머리로 익히는 배울 학예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몸으로 익히는 습의 공부가 중요합니다. 습의 공부엔 반복이 최고 스승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 10시간의 공부보다 하루 1시간씩 10일 공부하는 것이 배움의 지름길입니다. 반복을 지속하기 위해선 자기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복을 지속할 수 있어서 실력이 쌓이는 겁니다. 실력이 쌓이면 퇴직 이후 일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실전에서는 몸에 익힌 기세가 중요합니다. 반복으로 실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마흔에는 몸으로 익혀서 실전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르는 오른팔 없이 왼팔로만 탁구를 하는 브라질 선수입니다. 탁구에서 서브를 하려면 한 손으로 공을 던지고 한 손으로 라켓을 잡고 서브해야 합니다. 그가 서브하는 과정은 눈물겹습니다. 한 손으로 라켓을 잡고 라켓 위에 공을 올립니다. 그리고 라켓을 위로 올리면서 공을 올리고 그 공이 떴다가 내려오는 것을 라켓으로 쳐서 서브합니다. 그 동작을 익히는데 흘렸을 땀과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그 서브를 해내기 위해 3년을 반복하고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쪽 팔로 몸의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풋살을 했다고 합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을 이루었을 그의 얼굴에 웃음이 넘칩니다. 명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알렉산드르처럼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힘겨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이를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 속에 꿈을 심어 넣어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취미로 하여 즐거움을 가지거나 아니면 놀이로 하여 흥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실력을 갖추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은 꿈의 실현이기도 하고 취미이기도 하고 놀이입니다.
마흔에 그것을 실현한 사람만이 퇴직 이후에도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 먹을수록 취미와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흥미가 일어나야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바로 꿈의 쓸모이고 취미의 쓸모이고 놀이의 쓸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지금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내가 반복하는 하루가 결국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자신만의 빛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